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화요일에 제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월요일 전까지 녹음하고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시각은 월요일 오후 5시예요. 지금 미루고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일단 한다. 펑크는 안 낼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원래라는 발음이 제가 올래 이렇게 한다고 누군가 자꾸 놀리는데 원래는 오늘 방송을 지난번에 제가 권은경 선생님이랑 둘이 하고 이제 권은경 선생님이 우리 예술로 때 했던 얘기들을 막 우리 후기로 얘기하면서 그 특이한 사람 이보현과 이닷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두 사람, 그렇지만 나는 말을 참고 한 명은 참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되게 궁금한,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3명이서 녹음을 할 건데 원래는 오늘 그렇게 3명이서 녹음을 할까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미뤄지면서 오늘은 혼자 하고 전에 김보람 작가랑 할 때도 한 주는 같이 하고 한 주는 혼자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편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기운이 막 올라온 상태는 아니에요. 약간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처져 있는데 겨울이라서 더 그렇기도 할 테고 어떤 정해진 일이라던가 확정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그런 게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작년 이맘때쯤 어땠지 하고 일기를 찾아봤거든요. 그나마 옛날부터 일기를 쭉 써오니까 그거를 뒤적거려 보이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초고를 다 써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초고를 다시 좀 다듬는 작업을 1월 말까지 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를 그 기분, 뭔가 쓸쓸한데 혹은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신 없이 그냥 정말 한창 일하는 기분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한 거예요. 12월과 1월을 맞이했고 그러면 이제 일기장을 뒤적뒤적 거려본 김에 올해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 그래야지 내년을 어떻게 살지도 좀 계획 세울 수 있으니까. 또 약간 다른 얘기로 빠지자면 이제 다음 주에 친구랑 만나서 놀 건데 이제 겸사겸사 내년 계획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둘이 발표하고 그 계획을 잘 지키는 안 지키는지 지켜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갖기를 원해서 올해 초에도 그 친구랑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해의 일기장을 꺼낸 김에 쭉 들춰본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있었나, 어땠나, 기운이. 그리고 또 일기 쓰는 거랑 별개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의 기분? 마음의 온도, 상태 이런 거를 점수로 표기해서 되게 안 좋은 건 마이너스 3점, 그냥 보통인 날은 0점, 그냥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아닌 거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거죠. 그리고 되게 좋은 날은 플러스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019년부터 하고 있어요. 19, 20, 21, 22, 23 벌써 5년 차니까 그냥 저는 꾸준히 해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게 좋거든요. 또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재밌고
옛날에는 그런 걸 막 그래프로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날씨표를 쓰기 전에는 그냥 일기에서 요새 기운이 어떤지, 좋은지, 약간 우울한지 이런 거를 보고 한 10년 정도의 막 그래프를 그려본 적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걸 그리는 거, 그걸 그려서 보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2022년 연말 정산 같은 것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뭔가 지금 이렇게 좀 처지는 마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을 어떻게 좀 풀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쭉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하면은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한번 쭉 적어는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제가 1월 말에 책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말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이제 열심히 하던 일이 딱 끝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2월과 3월에 또 엄청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막 기운이 없다,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도 없고 맨날 늦게까지 잠만 잔다, 이런 우중충한 기록이 잔뜩 있더라고요. 2월과 3월에. 그래서 막 은은하게 슬픔이 밀려온다, 막 이런 글들이 잔뜩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뭔가 해보려고 막 수영장도 다니고 아침에 온라인으로 운동하는 모임 등록해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의원 다니고 이제 안아파라는 도수치료? 마사지 하는 곳을 알게 돼서 그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1월 말에 책 원고를 넘기고 나서 2월과 3월 2달 동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우울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열심히 바쁘게 일을 막 하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런 허탈함? 허전함? 같은 것들이 좀 오래 가나 봐요. 지금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런가 굳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같이 했던 거가 9월 말에 끝나고 10월에 예술로 사업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부터 11월, 12월이 조금 할 일이 없네?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멈춰뒀던 이 팟캐스트와 뉴스레터 메일링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예열하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이제 올해 일기를 보면서 이게 2달 정도는 좀 삐걱거리는구나. 나도 12월, 1월, 2월까지 썩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겠구나. 그냥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기운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력의 성수기와 비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나 다 꾸준히 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정기적으로 한 게 뭐 있나 하고 좀 꼽아봤더니 제가 한 달에 2번씩 온라인으로 글쓰기 모임을 하거든요. 제가 도서관에 책 만드는 수업을 나갔다가 알게 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하고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마감날을 정해놓고 같이 그날 만나서 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은, 쓸 수 없는 혹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에도 그 모임을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2번씩은 글쓰기 모임에 가져갈 글을 쓰고 이제 소리내서 자기 글을 읽고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하게 서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지는데 그거를 벌써 1년 동안 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시작했으니까 2023년 동안 꾸준히 지속해 왔고 제가 3주에 한 번씩 SBS 웹사이트인 스브스 프리미엄의 사까마까라는 짧은 글을 연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아주 뭐 소소한 온고료이지만 정기적인 수입원이 되어주고 있고 그것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다행인 거죠. 제가 그래도 뭐 연재라는 걸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뭐 조선일보도 2달 하고 말았고 제가 완주에 있을 때는 완두콩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실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재가 있다는 거는 좀 긴장을 잡아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고 하면 스스로 뭐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거나 내가 약속한 날짜에 원고를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연재도 하나 있고 쓸모임으로 마감을 같이 만드는 쓰기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기력에 오르내림이 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글쓰기 쓰는 사람으로서의 작업들을 계속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의 계획을 같이 세우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저와 같은 제2형 계획형 인간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알티플라노라는 보드게임을 만나서 하는 사이예요. 이것도 작년 연말쯤에 그냥 만나서 놀다가 뭐 게임 할래요 해서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재밌으니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 좋아하는 사람과 놀이가 있다는 거는 좀 든든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우울하다가도 그래도 뭐 알티플라노 하러 가는 날이니까 알티플라노 하기로 한 날이 뭐 다음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의 어떤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3, 4년 넘게 하고 있는 좋은 동료 듣기 모임이라는 대화 모임이 있어요. 그냥 뭐 평화의 비폭력 대화 같은 것이겠죠? 간단히 설명하자고 하면 평화의 문화라는 단체에서 자기 감정이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거를 잘 얘기하고 털어내고 감정을 발산하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서는 동료 상담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엄청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주는 믿을 만한 동료들이 이제 그 좋은 듣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힘듦이라던가 뭐 고민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화 모임이에요. 그거를 제가 온라인으로 다른 2명의 친구들과 뭐 한 달에 2번 정도? 뭐 띄엄띄엄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거의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은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왜냐면 그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언제나 꾸준히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좋은 동료 듣기 모임은 그리고 이 3사람이 이제 엄청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얘기도 어떨 때는 상담 선생님보다 더 편하게 나의 과거와 내 시간들을 계속 보낸 사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되게 좋을 때의 나도 알고 있고 굉장히 우울할 때의 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마음을 돌보는 일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런 슬 모임이라던가 이 좋은 듣기 동료 모임이라던가 알티플라노 보드게임 모임 같은 거는 꾸준히 하게 되지 않을까 좋아하니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SBS 연재도 계속 하면 좋을 텐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는 그 연재처에서 이제 그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리게 되면은 뭐 기약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나? 내가 노력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겠지? 3명이서 돌아가면서 쓰다가 1명은 무슨 이유에선지 뭐 펑크가 난 건지 안 하기로 하신 건지 빠져서 2명이서
그냥 1주차, 2주차 돌아가면서 쓰고 3주차 쉬고 또 1주차, 2주차 돌아가면서 쉬고 3주차 쉬고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진단주에 보니까 또 2주차 하시는 선생님들도 글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 남은 건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온 글을 보면서 뭐 모니터링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전략 분석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마감 넘기지 않고 잘 쓰고 뭐 그 주제와 매체에 적합한 글을 뭐 쓰려고 노력한다. 내가 쓰면서 좀 너무 부족하지 않다 싶은 정도의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3주 돌아가는 거 나한테 매주 쓰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얘기도 전에 얼핏 하긴 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전 돌아와도 된다. 그런데 뭐 딱히 소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작년 연초에는 그래도 수영장도 가끔 가고 아침에 스트레칭 하는 온라인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무릎이 계속 안 좋으니까 이거를 운동보다는 약간 치료 내지는 요양, 보강? 재활의 의미로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그 아나파라는 그 마사지 비슷한 거를 계속 다녔는데 약간 대체의학처럼 혈자리도 보시고 뭐 그 근육도 풀어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도수치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뭐 밴드 같은 걸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거든요. 자석침 같은 걸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1년 동안 지내면서 많이 나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좀 다리에 힘도 생기고 무릎도 덜 아프고 옛날에는 막 15분도 잘 못 걸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니까 춥잖아요. 막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몸도 되게 뻑뻑하고 무겁고 힘든 것 같고 거기다가 마음도 막 활기가 낮보다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몸이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제 뭐 요가든지 뭐든지 슬슬 시작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영장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안 움직이고 뭘 하지 않아 버릇한 지 좀 되니까 시작하기가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슬슬 뭐라도 하긴 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제가 다짐의 왕이잖아요. 다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작년에 보니까 2월과 3월에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고 진짜 한 달에 책을 만화책, 소설책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엄청 봤더라고요. 막 20-30권씩 봤더라고요. 야, 그거라도 봐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월, 5월 지나면서는 그 예술로 프로젝트 지원하고 면접 보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제가 글쓰기 수업 친구 아는 동생한테 해주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일이 생기니까 뭐 생활에 좀 활력이 돋았고 이제 5월 말에 책이 나와서 6월, 7월은 출간 행사를 하느라고 엄청 바빴거든요. 막 북토크도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책 나온 거 자체가 저한테도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니까 엄청난 이벤트니까 그리고 또 그 책이 그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자가 있었던 책이라서 그분들한테 책도 선물하고 뭐 책에 나온 것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이러면서 뭐 바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이제 6월과 7월을 보냈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술로 일도 8월, 9월에 바빠졌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다른 행사에 뭐 스케치 기사 같은 거를 묶어서 자료집으로 제작하는 일도 이제 계속 좀 따라가면서 적당한 업무량으로 그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7월 말, 8월부터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엄청 바쁘게 지내죠.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맨날 같이 놀고 놀지 않을 때는 생각하고 놀 생각에 들뜨고 놀았던 생각에 기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시간을 잘 보냈어요.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뭐 일도 못 하겠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엄청 재밌고 좋고 지금도 고맙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전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막 너무 바쁘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태고 나는 이제 겨울이 됐으니 늘 그런 대로 이렇게 약간의 우울한 마음들이 좀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조금 막 처음처럼 막 좋지는 않다. 근데 그게 또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에 뭐 한두 달은 이제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 연애를 하겠지만 또 이게 계속 그러진 않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의미의 재밌음 막 어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서로 좋고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막 미안한 마음과 원망과 막 속상함과 그냥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연애하는 사람이 된 게 처음이라고 합시다. 연애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마음이겠죠. 뭐 친구를 사귀고 사랑할 때도 마음을 쓰고 주고받고 이럴 때는 어떤 식의 충만함과 동시에 괴로움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자, 이 시기를 잘 지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제가 어쨌든 계속 일기는 쓰니까 원고를 쓰지 않는 시간에도 일기는 쓰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에 너무 손이 굳거나 막 생각하는 머리가 굳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제대로 각 잡고 원고를 쓰는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작가라고 할 수 있겠냐. 매일매일 무엇이라도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 다시 시작했고 지난주에 동시에 그 뉴스레터 메일링도 다시 시작했어요. 원래라는 말을 쓰네요.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긴 있어. 올해는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신기해서 이 아픈 몸을 좀 들여다보고 늙어간다는 것은 뭐고 몸이 노화하고 그 건강한 몸과 건강하지 않은 몸, 기능을 잘 하지 않는 몸은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건가 그걸 좀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에세이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막 쓰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늘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는 한데 이제 게을러지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일기 쓰듯이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힘드네 저렇게 힘드네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9월에 한참 예술로 발표회 전시 같은 걸 하느라고 바빠서 이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번아웃이 올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이제 팟캐스트랑 뉴스레터를 잠깐 멈췄다가 이제 그때 몇 달 쉬고 12월에 돌아와야지 라고 약속과 다짐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뉴스레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다시 해야 되나? 약간 안아파 치료도 관성적으로 다니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서 마사지만 받는다고 내 몸이 나아지려나? 내 스스로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내가 건강하거나 근육이 생기거나 뭐 이런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약간 엄청 수동적으로 그냥 가서 누워있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예술로 프로젝트도 끝났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회당 5만 원의 안아파 시술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비용이 마주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결제한 것만 끝나고 나면은 조금 쉬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요가든지 다시 새벽에 하는 다짐 스트레칭이든지 수영이든지 슬슬 뭘 하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무슨 주제로 다시 뉴스레터를 쓸까 하다가, 그냥 좀 편안하게 재밌는 얘기를 쓰되, 나중에 책으로도 묶어낼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다 노잼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난 친구도 대전 올 때마다 대전 왜 노잼 도시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 어느 도시나 다 특별하게 재밌다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겠냐.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게 대전의 브랜드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성심당밖에 없는 도시 대전, 노잼 도시 대전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산책하든, 어쨌든 대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뭐 일어나는 그냥 작은 이야기들,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레터는 이름을 소탐대전, 대전의 작은 뭐 기쁨을 탐험하고 작은 재미를 찾아가는 뜻이다 해가지고 소탐대전이라는 거를 시작했고, 이제 아주 멀게 길게 보고는 이거 요즘 또 로컬 컨텐츠 이런 게 뜨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브랜딩하면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이라도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는 그냥 내가 사는 이 생활 반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그냥 내가 좀 재미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김밥집에 대해서 썼고, 그때 이제 그림을 하나 같이 그려서 보냈는데, 제가 서두에 말했던 스프 사까마까 연재에도 그 글에 어울리는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서 붙여서 보내요. 근데 그 그림은 정말 쉽게 그리는, 막 품을 많이 들이는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막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림을 언제나 그리고 싶거든요. 그 글 쓰는 것처럼 무언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더 채널이든 표현 도구든 이런 게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도 계속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저의 절친인 그림 그리는 오리님이 그림 수업을 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겨울 되고 처지기도 하고 내가 막 비실비실 하니까, 전에도 그림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봐도 좋겠다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죠. 그래서 흔쾌히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이제 뭘 하기가 싫잖아요. 지금 하기가 싫은데 이제 하자는 그 고마운 손길에 손을 덥석 잡고 이제 그 손을 붙들고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로 사람도 막 10명 그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그렸고요. 하지만 그릴 거고, 그래서 그 뉴스레터 나갈 때 그린 그림은 선생님의 지도 편달로 인해 제가 평소에 대충 그리는 그림보다는 좀 더 잘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꾸준히 선생님과 그림 연습을 해야겠다. 이거가 2024년의 다짐이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냥
2023년에 꾸준히 했던 거 모임 다 그대로 하고, 쓸 모임이나 대화 모임 다 그대로 하고, 책이 뭐또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탐대전 좀 꾸준히 써가지고 뭐라도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솔직하게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것, 그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되게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 유치한 감정부터 근데 되게 복잡한 마음들, 뭐 좋은데 좋아서 슬프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너무 신비롭고 재미있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좀 어쩔 줄 모르겠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남의 연애에 관심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나마 언젠가 어떻게든지 좀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뭐 아무에게, 그러니까 되게 완전히 공개해서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수의 사람 혹은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라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한다고 처음에 알렸을 때 그 대화 모임 하는 같은 친구들이 이번엔 다음번엔 연애하는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막 지나가면서 했어요. 농담이기도 하고 뭐 진담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좋죠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뭐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 이제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니까 막 도서관에 가서 막 연애, 사랑 이런 걸 막 다 검색해 찾아봤는데 딱히 읽고 싶은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을 지금 읽기 시작했고, 너무 재미가 있고, 그 알랭드 보통의 뭐 사랑에 관한 책들이 시리즈로 좀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왜 사랑하게 됐을까인가? 뭐 이런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읽다가 뭔 얘기냐 이러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도 그런 걸 잘 써야 될 텐데 이렇게 막 약간 말랑말랑 하면서 통찰이 있는 것 같은. 아니 근데 저는 에세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얘기를 쭉 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고, 그런 얘기를 읽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독립출판과 1인 출판계에서는 어쨌든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님이신데, 강민선 작가님이라고, 그 사서였다가 이제 책을 계속 독립출판물로 내고 계시는 분인데, 올해 무슨 몇 권의 책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계속 혼자서 매해 한두 권씩 책을 내면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존경스럽죠. 나도 뭐 출판사에서 책을 낼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이어나가서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가옥 원고 작년에 제가 그 창작지원금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미가옥 원고를 가지고 책을 낼까 말까 생각하다가 사장님께서 별로 좀 안 내켜 하시는 반응을 보고 이거 못 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접었다가 다시 또 그래도 뭐 이런 마음으로 몇 군데 이제 수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몇 군데 출판사에 보내기도 하고 물어도 봤는데, 다 좀 뭐 음식 에세이가 잘 팔리지도 않고 콩나물국밥이 대중적인 음식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약간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조금의 상처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혹은 소수의 독자를 위해서 그거 내가 못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주 전북권에서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을 때도 한 번 냈는데 거기서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뭔가 시도하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 많이 겪겠구나. 그런 거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로 그 순간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당할 때는 아직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이니까 계속 쓸 거다. 그래서 소탐대전 열심히 혹은 재미있게 쓸 것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연애든 사랑이든 지금 이 마음이든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랑의 기술을 소리내어 읽었죠. 어제와 그제. 재밌다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좀 앞으로도 더 읽을 거고 근데 지금 올해에 또 의미 있는 어떤 일은 제가 이제 요거 녹음하기 전에 작년에 무슨 일 있었나 일기장 지금 5권 되는 일기장 쭉 살펴보고 옛날에 브런치 플랫폼에다 제가 글을 쓰는데 이제 이 시기쯤에 쓴 글이 있나 하고 좀 봤어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쓰는 우울고 나면이라는 그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그것도 쭉 보고 제 그 마음과 감정 상태 알아봤던 그 표나 체크된 것도 쭉 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쭉 써오던 마음 날씨 표를 보니까 제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인 날들이 그 연애한 이후로는 되게 많았지만 그 전에도 새로운 장소에 가서 뭐 여행하고 그냥 낯선 곳에서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안 해본 경험들, 그러니까 벼러왔던 거, 그러니까 뭐 새벽에 시장 가기, 수영장 가기 이런 식의 어떤 일을 해낸 성취 같은 것에 여전히 나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곳에 친구들과 여행하듯 당일치기로라도 가까운 곳이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귀한 친구들도 또 신경 써서 더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랬습니다. 브런치에 올린 글 중에서 뭘 좀 읽고 싶어서 작년 연말에는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우울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 재작년에 책이 나왔던 2021년 겨울에는 또 막 9월부터 계속 마음이 처지고 힘들더니 12월 달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그러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는 마음과 머리와 정신과 정서에 행복한 일을 해라. 뭘 채워라. 이런 마음으로 어디로 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마음, 발이 묶인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마음,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함, 활력, 생기,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진지하게 붙들고 한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것도 아니고 5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번개처럼 스친다. 다 부질없다. 어떻게?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은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때예요. 일단 뭐라도 할 일이 있으면 몸과 마음, 머리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일부러라도 일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였죠. 오늘도 상담 약속이 있으니 상담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한 것처럼요. 사람을 만납시다.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갑시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일단 합시다. 밖으로 나가서 접촉을 늘립시다. 활동량을 늘립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담이 끝나고 이제 그때 떠올랐던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며칠 전부터 간간히 떠올랐던 사람,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자 눈물이 너무 나와서 울먹거렸더니 실컷 울라고, 올해 너무 수고했다고, 그런 때가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자기도 늘 있다고, 좋은 곳,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당장 그런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기한테 오라고, 가지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면, 가지는 저희 고양이에요. 가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당장 짐을 싸서 그 언니한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너무 그냥 좀 쓸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뭐 연락을 주고받다가 너 지금 바쁘냐? 내가 지금 조금 쓸쓸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한테 지금 무슨 맛있는 케이크와 쿠키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먹자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고 손을 내밀면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 시간이 조금 여전히 힘들고 올해도 2월과 3월 내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근근히 잘 지나가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혼자 하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빨리 편집해가지고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재밌고 활기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